헤르만은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도시에서 상당히 유명한 사업가였으며 친절하고 동정심 많은 사람으로 남아 있었고 그들이 절대적으로 단순하다고 말하면서 푸이그라와 송로버섯이 들어간 블랙 캐비어의 유혹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과 분자 요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약혼자 크리스티는 맛이 달랐습니다. 라구고기 파이 아니 그녀는 신선한 크루아상을 원했고 확실히 프랑스에서 에펠탑을 보고 있었습니다. 허먼의 친척과 친구들은 그의 라이프 스타일과 성격을 알고 진심으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런 여자 새와 연루될 수도 있었습니다. 사랑은 악입니다. 당신이 누구와 사랑에 빠지게 될지 전혀 모릅니다. 크리스티는 매우 매력적인 소녀였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몸매와 밀크 초콜릿색 피부는 그녀를 어떤 남자에게도 매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틴 자신도 그녀의 아름다움이 그녀는 성형수술로 입술과 광대뼈를 교정한 후로 동등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녀는 길고 두꺼운 밀집색 머리를 가졌고 그녀의 큰 파란 눈은 너무 진지하고 순진해 보였기 때문에 허먼은 그녀에게 대항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깨끗함은 매우 매력적이었고 사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활기차고 중요한 것은 적절한 순간에 허먼의 농담에 항상 웃었습니다. 그녀는 남자의 사업과 취미에 극도의 관심을 보였고 힘든 하루를 보낸 후 그를 돌보고 침대에서 허먼을 만난 직후에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크리스티는 이미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3층짜리 집에는 과일 정원, 수영장, 바비큐 공간이 있는 전망대가 있는 넓은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주인과 신부 외에 집에 일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대관공 헤르만은 지붕 아래 사람들을 초대한 후 항상 책임감 있게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크리스티는 매니큐어보다 집안일에 관심이 덜해서 방해하지 않았지만 어느 날 사업가가 범죄 경력이 있는 여성을 고용했습니다. 메리는 약 45세의 조용하고 친절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청소부 자리를 요청하기 위해 그에게 왔습니다. 이전 고용주로부터 가족과 함께 수도로 떠났고 이제 메리가 새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과가 있는 여성을 고용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헤르만의 집에서 일하는 것은 그녀에게 본질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좋은 급여뿐만 아니라 음식과 자기 앞에 겸손하게 앉아있는 여성을 바라볼 수 있는 방도 약속했습니다. 헤르만은 놀랐습니다. 메리의 전 수감자를 알아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녀는 친절한 미소와 슬픈 표정으로 단정했습니다. 어떻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나요? 그녀는 사랑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나는 바보 같았어요. 엉뚱한 사람과 사랑에 빠졌고 아직도 그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형법에 그런 조항이 기억나지 않아요. 헤르만은 싱긋 웃었어요. 그래 또 다른 기사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녀의 고용주의 이야기 메리에게는 제리라는 남자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기타를 잘 쳤고 매우 손재주가 있었고 집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자는 제리가 더 나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며칠간 아무 설명도 없이 사라졌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문간에 다시 나타나 용서를 구할 수도 있었고 그러다가 메리의 삶을 제복을 입은 남자들이 그녀의 아파트 문에 나타나 불법 행위를 하기 전후로 나누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녀는 그것이 거기에 있는지조차 몰랐지만 이 인간 생명의 파괴자가 그녀의 물건에서 어디서 왔는지 완벽하게 이해했고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즉시 어떤 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끔찍한 실수였지만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았고 모든 것이 감옥에 갇힌 악몽과 같았고 우울함은 전 남자친구에게 등을 찔리는 것보다 더 나빴습니다. 그는 눈도 깜박이지 않고 메리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 물건을 다 팔았는데 그 사람이 썩은 사람이라는 걸 전에는 몰랐나요? 헤르만이 여자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도망쳤어야 했어요. 사랑은 눈이 먼 사람입니다. 메리는 그 남자에게 감동을 줄 정도로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배신을 예상하고 남자는 여자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는 정의를 사랑했다. 카르마의 법칙을 믿고 사람은 항상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가 정직한 사업을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마리아에 대한 그러한 불의는 그를 크게 화나게 했다.
그 남자가 주장한 대로 재활을 신청하는 게 어때요? 저는 감옥에서 즉시 경고를 받았어요. 그냥 다른 사람을 상대로 고소를 하려고 하면 같은 조항으로 다시 기소될 테지만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거라 판단했어요. 나쁜 꿈처럼 다 잊어버렸지만 복역 후에도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게다가 그 여자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부유한 사업가는 전직 죄수를 이를 위해 고용하고 심지어 그녀가 그의 집에서 살도록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것이 좋았을 것이지만 그의 약혼자 크리스틴이 그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그녀와 같은 집에 감옥에 갇힌 새가 되다 그녀는 히스테리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허먼에게 불평하면서 연극적으로 손을 올리고 때때로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여기 진짜 범죄자와 함께 살고 싶고 죄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전혀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녀가 밤에 내 목을 베면 어쩌지? 전과자들의 능력이 무엇인지 감옥에 어떤 친구가 있는지 아는 것을 훔치면 어떨까요? 그곳에서 배운 것은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허먼을 해고하지만 허먼은 자신이 믿었던 운명이 이미 충분히 어려웠던 여자를 해고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를 해고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숨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크리스틴 허먼은 그의 히스테리적인 약혼자에게 지쳐서 반대했습니다. 메리는 자기 일을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집에 먼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옷도 정돈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 대해 불평하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이 나를 미치게 만들고 당신은 그녀를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그녀는 항상 일로 바쁘기 때문에 당신은 모든 것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녀를 모범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루함 때문에 머릿속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 말과 비난 후에 할 일을 찾으십시오. 크리스틴 하워버트는 잠재적인 남편에게 분노를 표출할 수 없다면 훨씬 더 분개하고 암울한 과거를 가진 하녀에게 분노를 표출할 수 없다면 그 여자는 작게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메리 앞카페트에 뭔가를 깨뜨리거나 음료수를 흘릴 정도야. 너무 서툴러서 청소 아주머니를 유치하고 순진한 눈으로 부채처럼 속눈썹을 휘날리며 미안해 그냥 제대로 청소해. 카페트에는 크리스틴이 교활하고 악의적으로 미소를 지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하이에나의 미소는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크리스틴이 그렇게까지 갔을 때 약혼자에게 자신의 본성을 보여줄 위험을 무릅쓰지 않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자신의 물건을 망치려고 블라우스 드레스와 스커트 물론 그녀는 모든 것에 대해 메리를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값비싼 물건을 제대로 처리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머니 캐시미어 스웨터의 한 일을 보세요. 그녀는 잘못 세탁했습니다. 쪼그라들어서 소녀는 회색 스웨터를 흔들며 한탄했는데 이건 상표가 붙은 니트웨어인데 걸레로 바꿨어요. 헤르만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크리스틴이 날카로운 말로 직원을 찔렀다는 모든 비난에 더해 크리스틴에게 새 브랜드의 니트웨어를 사도록 허락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재미있는 스타일이네요. 메리 소녀들이 수수한 회색 드레스를 입은 청소부 아줌마를 경멸적인 눈길로 비웃었습니다. 감옥 생활에서 그런 옷을 입는 것이 습관입니까? 아니면 그녀가 주름을 잡을 때마다 항상 그렇게 나쁜 취향을 가졌습니까? 코를 대고 메리가 청소하던 방에서 나갔습니다. 여기 감옥 냄새가 납니다. 메리는 창문을 열고 방을 환기시킵니다. 소녀가 명령한 것은 항상 나가라고 했습니다. 메리는 침묵을 지켰고 예에 바르게 행동했으며 해로운 크리스틴과 더 이상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그러나 나중에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먼저 허먼은 지갑의 재킷 주머니에서 소액의 돈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허먼은 심지어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어느 날 $300가 남아 있었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을 꺼내서 주머니에 던졌더니 다음날 기름값을 지불하려다가 주머니가 비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이렇게 될 거라고 말했잖아요. 크리스틴은 약혼자를 꾸짖다가 자비롭게 그의 어깨를 안아줬어요. 그리고 그의 귀에 뜨겁게 속삭였습니다. 그것은 모두 당신의 친절 때문입니다. 당신은 비참하고 못된 사람들을 고용하고 일하고 그들은 당신에게서 돈을 훔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즐겁지 않습니다. 허먼은 주장했지만 그 사람이 나라고 생각합니까? 사실은 현금도 사용하지 마세요. 크리스틴은 부유한 약혼자로부터 무제한 카드를 받아 부티크에서 사용했습니다. 비접촉 마법 덕분에 그녀의 옷장은 전례 없는 비율로 커졌고 아랍 공주는 그랬을 것입니다.
크리스틴의 보석이 부러워요. 당신은 그녀에게 더 엄격해야 합니다. 허먼의 무릎에 앉아있는 금발의 그녀는 통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오늘 완전히 통제불능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지갑에서 돈을 가져가고 있지만 내일 그녀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녀의 허먼 측과 대화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허먼의 무릎에 앉아있는 금발의 그녀를 통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오늘 완전히 통제불능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녀는 그녀에게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지갑은 그런데 그 사람은 내일 뭐 할 거예요? 허먼 측에 얘기해 볼게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인정했지만 처음에는 일이 많아서 계속 미루다가 바빠서 잊어버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마음씨 착한 메리가 도둑이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의심의 벌레가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녀는 감옥 생활에서 정말로 그것을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쉽지는 않지만 돈의 소멸이 멈추자마자 크리스틴의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집에서 사라지는 건 그 사람이야. 크리스틴이 드레스를 방 여기저기 던지면서 소리쳤어. 내 드레스랑 향수도 훔쳤어. 왜 내 드레스가 필요한 거야? 허먼은 신부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어.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그녀는 몇 살이냐? 그녀는 미니 스커트를 입고 디스코에 갑니다. 허먼은 왜 누구에게 크리스티나의 엄청나게 비싸지만 외설적으로 노출이 심한 옷이 필요한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메리는 나중에 그런 옷을 입지 않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크리스티는 당신이 나에게 준 반지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나는 모든 곳을 찾아보았지만 정확히 집에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헤르만에게 잃어버린 것에 대해 불평했고 판도라의 팔찌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인데 어쩌면 그들이 어딘가로 굴러갔을 수도 있습니다. 헤르만이 제안한 최악의 상황은 물론 그들이 굴러가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티는 그녀의 아름다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범죄자의 주머니에 그녀는 아마도 이미 그것을 팔고 돈을 마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훔친 돈으로 무엇이든 하곤 했습니다. 일단 비즈니스 회의를 준비하고 있을 때 허먼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시계 중 하나를 차고 싶었고 그는 손목시계 전체 컬렉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날 저녁 그 자리에 헤르만은 소꿉 친구 라이언을 만나 술을 마셨다. 왜 그렇게 우울해? 라이언은 친구의 곤란한 표정을 눈치채자마자 물었다. 크리스틴과 직장에서 싸웠거나 뭐 그런 일이 있었느냐? 거기는 별 일 없구나. 손을 흔들었어요.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라지거나 뭔가. 라이언이 웃어서 더 높은 수준의 유령 사냥꾼을 알거나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하우스 엘프가 게임을 하고 돌려주면 아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물건이 없어. 아주 웃긴다. 헤르만은 콧방귀를 뀌었다. 착했다. 진심으로 말하는데 누군가가 처음에는 물건을 훔치고 작은 물건을 가져갔고 그 다음에는 값비싼 보석이 크리스틴 집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내 시계가 없어졌는데 왜 아직 경찰에 가지 않았나요? 친구가 물병에 담긴 내용물을 잔에 따르며 물었습니다. 소동을 일으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미 복역한 여성을 고용했습니다. 그들은 조사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감옥으로 돌려보낼 뿐입니다. 그런 식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망칠 수는 없어요. 당신은 너무 친절해요. 허먼 당신은 언제나 그랬어요. 라이언은 못마땅하게 고개를 저으며 친구와 잔을 부딪히며 어떻게 그런 캐릭터로 사업을 세웠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건강을 응원합니다. 하지만 그건 내가 성공한 이유는 정확하게 부정하지 않았고 추가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두며 양심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부유한 사람은 아닐지 모르지만 잠을 잘 자고 침착하며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내 영혼 내 집에는 많은 직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메리 허먼에게 탓할 수는 없습니다.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불같은 술을 마시고 그녀는 여전히 멋진 여성입니다. 나는 그녀를 어머니처럼 대하고 여기에 이런 일과 그런 불쾌한 의심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요. 라이언이 쉰 목소리로 술을 마셔서 코를 찡그리며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누가 장신구를 방해하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허먼은 증거를 수집하고 상황을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모든 일의 배후에 메리가 있다는 것을 거의 의심하지 않았지만 허먼은 비디오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녹화 첫날에는 흥미로운 것이 없었고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쁜 일로 바빴습니다.
허먼은 이미 범인을 적발하기 위해 필사적이었지만 집 생활을 비밀 감시하던 8일째에 또 다른 실종을 발견했습니다. 다이아몬드와 블랙 오닉스로 장식된 손으로 만든 화이트 골드 커프스 단추는 상자에서 사라진 허먼은 즉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필요한 프로그램을 열고 지난날 침실에서 녹음한 내용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빈 방의 영상을 오랫동안 빨리 감았지만 그 다음에 자신의 모습을 보고 멈춰 서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약혼자 크리스티는 우아하게 엉덩이를 흔들며 주위를 둘러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허먼의 물건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 문을 열고 상자 위에 손가락을 대고 검은 상자에 멈춰 섰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크리스틴 남자는 완전히 충격과 당혹감에 빠져 그 상자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노트북 화면의 현실이 그의 머릿속에 맞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주택 사랑의 돈으로 주었다. 그녀는 메리 때문에 이런 일을 하였는가? 그녀는 남자의 가슴에 타오르는 의로운 분노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모함하기로 결정했는가? 그는 진실을 밝히고 그의 자신을 폭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약혼녀는 라이언의 조언에 따라 탐정을 고용했고 탐정은 한 푼도 빠짐없이 일을 마쳤지만 크리스틴의 절도는 그녀의 거짓말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녀의 약혼자에게는 강박적인 도박꾼인 애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크리스틴에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것인지에 대해 유일한 문제는 그의 꿈을 실현할 만큼 돈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었고, 게다가 그는 문제에 빠졌고 누군가가 그를 도와준다면 그는 확실히 그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줄 것이고 크리스틴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헤르만이 정직하게 벌었기 때문에 그녀는 헤르만의 비용으로 그녀의 애인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 메리를 괴롭히고 그녀의 애인을 빚에서 구제할 방법이 그녀의 마음속에 무르익었습니다. 크리스틴은 단지 소액의 돈을 가지고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청소부였던 크리스틴은 값비싼 물건을 훔쳐서 애인에게 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녀는 약혼녀의 배반을 알게 된 후 범죄 경력이 있었던 귀중한 물건의 실종에 대해 메리를 비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헤르만도 마찬가지로 교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가 그랬기 때문에 그는 즉시 그의 모든 카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어느 날 저녁 그녀를 현장에 데려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메리에게 엄청나게 비싸 보이는 거대한 돌이 달린 새 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당신이 해야 할 돈의 가치가 있는 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집에 놔두지 마세요. 그 소녀는 당신의 사랑하는 청소부가 그것을 훔칠까 봐 속눈썹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나는 그 도움을 받아 우리의 신비한 도둑을 잡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책 금고가 있는 도서관에 숨길 것입니다. 나는 메리에게 반지를 계속 감시할 수 있도록 그 이야기만 할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반지를 훔치면 결국 그녀는 확실히 유죄입니다. 그녀 외에는 누구도 그 반지에 대해 크리스틴이 승인한 반지에 대해 알지 못할 것이며 그녀의 약혼녀의 수완의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반지는 이틀 동안 제자리에 있었다가 사라졌습니다. 허먼은 즉시 크리스틴에게 그것에 대해 알렸습니다. 결국 메리는 도둑입니다. 나는 전과자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양심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녀를 해고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녀는 기쁨으로 얼굴을 붉히며 외쳤고 헤르만의 정직한 하늘색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헤르만은 그 눈을 바라보며 자신이 어떻게 그토록 틀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즉 당신은 도둑 크리스틴이자 위선적인 놈이라는 뜻이므로 브랜드 이름의 니트 스웨터를 챙기고 다시는 여기에 발을 들여놓지 마세요. 그 소녀의 입술이 떨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수만이 반지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녀는 헤르만이 인정한 반지에 대해 몰랐습니다. 내가 단지 당신에게 말했을 뿐입니다. 그것에 대해 살아있는 단 한 명의 솔도 그것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당신과 마찬가지로 가짜이므로 새 설탕 아빠에게 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별은 시끄러웠고 연극의 크리스틴은 비명을 지르며 간청했습니다. 헤르만 앞에 무릎을 꿇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소녀 헤르만은 기도했다. 전 약혼자의 손을 잡고 모두를 용서하세요. 항상 그 여자를 위해 일자리를 찾은 모든 사람을 도우세요. 그런데 왜 나에게는 단 한순간도 허락되지 않습니까?
험원이 굽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미디를 계속 깨면 스스로 행동했어야 합니다. 경찰에 전화해서 도둑질에 대한 모든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허먼은 단호하게 대답한 다음 실제로 당신이나 메리 식스 뒤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후 허먼은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스러운 새로운 약혼 여인 서베너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크리스틴만큼 긴 다리도 없었고 깊은 데콜타주가 있는 드레스를 입지도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친절했고 그녀의 영혼은 공평했습니다. 그들은 곧 결혼했고 나중에 두 아들 메리를 낳았습니다. 자신을 사랑했던 여자를 배신한 남자는 그런 극악무도한 행위에 대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그는 감옥에서 복역 중이었고 그래서 메리는 노년까지 헤르만의 밑에서 일했지만 직업이지만 그녀의 외국인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꽤 행복한 삶.